발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도입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활용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특검의 남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사 능력이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이 어떤 수사에 관한 천재여서 이분이 꼭 수사를 해야 된다. 이분이 수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조직력, 인력, 전문성, 그리고 평소에 이제 맞춰왔던 팀워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특별검사 한 분이 임명되고 급조된 수사 인력들을 가지고서 훨씬 더 높은 수사 성과를 낸다? 아니거든요. 결국 여기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혹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거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렵다. 이랬을 때 특검이 필요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에 최초 특검이 도입될 때가 이 검찰총장 부인의 온 로비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아, 이거 검찰총장 부인 관련된 사건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국민들이 일단 의심하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사실 검찰이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그 후에도 뭐 스폰서 검사에서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특검 사건들은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검찰에 가장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특검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역대 특검 중에 있어서 성과를 보였다라고 평가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력과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해놓고서 성과도 별로 없는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식의 이런 특검을 폐지하고 오히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간소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옛날 미국에서 폐지한 제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나마 성공적인 특검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아마 드루킹 특검 정도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남발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민주당 쪽에서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특검 하자. 이거 이제 좀 모순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최근의 특검 남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이른바 3대 특검과 그것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가지고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게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에 이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 전직 대통령 아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내란 특검이건 김건희 특검이건 혹은 해병 특검이건 이거 윤 정부 때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한 문제들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워낙에 지금 3대 특검처럼 동시에 3개의 특검을 대규모로 돌린 적이 없었거든요. 역사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수사 인력이 너무 많이 차출돼가지고 민생 치안에 구멍이 생긴다,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3대 특검이라는 게 민생 치안의 공백을 감수할 만큼 중대하고 또 그만큼의 성과를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 있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자면 이 대미 협상 과정에 있어서 뭐 스스로는 아주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 일 이후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요동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지만 뭐 1,500선 어쩌면 1,700선까지도 이제 뚫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 위기이고 경제 위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이거 자체는 또 다른 테마니까 여기선 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성과 없는 특검에다가 수백억씩 투자하는 게 맞냐? 국가 재정 위기가 목전에 있는데 이걸 더욱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3대 특검의 뭐 여러 가지 미시적인 부분 다 빼고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거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더 심화시킵니다. 지금까지 특검에서 안 되니까 2차 특검 하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특검이라고 하는 건 공정성의 문제를 따져가지고 이거 특검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지. 이거 유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자. 인디언 기우제 하듯이 하자.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파서 없으면 없다 하고 결론 내려야 될 걸 2차로 하고 2차에서 결론 안 나오면 3차로 하고 결국은 이거 증거가 없는데 마치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치안의 문제나 국가 재정의 문제는 안 그래도 3대 특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놨는데 그걸 장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3대 특검 때문에 빠진 수사 인력이 6개월 동안 그래도 뭐 한두 달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6개월 동안 빠져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거 170일 또 한 반년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80일, 170일 뭐 해가지고 결국은 사실상 한 1년을 갖다가 수사 공백을 만들겠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국가 재정의 부담은 그건 뭐 갈수록 더 커지는 거 뻔하고 더더군다나 하나하나의 3대 특검보다 훨씬 더 큰 액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3대 특검 전체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3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예컨대 이거는 뭐 통일교 게이트나 공천대문이나 이런 거는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말로 특검해야 될 사항이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2차 종합특검까지 하면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결국 특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거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우리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사 인력, 국가 재정, 이거는 통일 특검이나 공천헌금 특검이라고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 특검이 그랬다 치면 니들은 왜 거기다가 밥숟가락 얹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까
그나마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이 드루킹 특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3대 특검이나 2차 종합 특검에 비하면 드루킹 특검이야말로 수사 인력이나 수사 기간이 최소였습니다. 그것은 뭐 배경 때문에도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뭐 문재인의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지목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해서 특검을 하고 거기다 유죄 판결까지 얻어내는 이런 특검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리가 없죠. 그때 수사기관이 지금 현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수사 인력은 절반도 안 됐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성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이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뇌물 특검을 할 때 있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기간을 길게 하고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소수 정예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제대로 파는 이런 특검 수사가 돼야 된다. 꼭 드루킹 특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는 수사 인력이 100명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간은 90일밖에 안 되고 근데 그거만큼은 아니더라도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보다는 수사 인력도 줄이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하지만 전문성은 가장 확실하게 갖추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런 전문가를 대법원장 혹은 대법원에서 대법관회의에서 혹은 대한변협에서 복수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대한변협에서 어떤 분이 이 분야에 있어서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 출신인지 이런 정치자금이나 뇌물 사건에 대한 베테랑 전직 검사를 최대한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특검법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수사 대상을 지난번 민주기 특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무슨 인지사건 해가지고서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또 편파 수사 논란까지 이제 빚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과 엮어서 얘기를 하죠. 수사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소화하되 거기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특검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왜 반영돼야 되는지를 언론의 협조를 얻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